성형 비용. 저도 병원을 경영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내용이에요. 성형외과 견적에 대한 부분들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성형외과 가셔서 덤탱이 맞고 오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닥터는 코익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환자분께서 느끼시는 가장 민감한 주제죠. 성형 비용, 수술 견적에 대한 주제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의사도 잘은 몰라요. 저도 병원을 경영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내용이에요. 성형외과 견적에 대한 부분들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성형외과 가셔서 덤탱이 맞고 오지 마세요. 마음에 드는 병원에 상담을 예약하고 가면은 보통 이래요. 원장님이랑 상담하고 가격은 상담실장님이랑 같이 얘기하래죠. 일단 오케이. 원장님이랑 상담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 나누러 갑니다. 가면은 상담실장님이 뭐라고 하죠? 환자분은 이런 케이스에 해당돼서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 생각했던 비용보다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놨던 두 번째 병원에 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원장님, 제가 갔던 어떤 병원은 진짜 이벤트 가격 그대로 하시던데요.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죠. 왜 그 병원은 가격 덤핑을 하면서 수익도 안 나는 이벤트를 진행할까요? 병원은 손해 아닐까요? 신규 병원이라서 오픈 이벤트를 하면서 후기를 쌓기 위해 아니면 환자 전후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필수 조건으로 내걸면서 할인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물론 모든 이벤트 덤핑 병원이 무조건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가 그래요. 검증되지 않은 신규 병원에서 저렴하게 수술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고민해봐야 할 문제긴 하죠. 제가 먼저 말한 것처럼 주로 상담실장님과의 상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옵션이 추가된단 말이에요. 이게 덤탱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과소비 안 하는 방법이 뭘까요? 필요한 물건 리스트를 만들어서 마트에 가는 거예요. 충동구매 막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 답이 나옵니다. 성형외과에서 덤탱이 쓰지 않으려면 자기가 개선하고 싶은 부분, 컴플렉스로 느끼는 부분을 정확하게 고민하고 어떤 식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 반드시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하는 수술명, 방법 그런 거를 공부하고 고민해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어딘지, 어떤 점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고치고 싶은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코 수술을 하고 싶다, 혹은 콧볼 축소를 하고 싶다, 이렇게 결정 내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코가 너무 퍼져 보여서 싫고 이런 식으로 변하면 마음에 들 거다, 그것에 대한 느낌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민인 부분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을 권해드려요. 자기가 신경 쓰인다고 1도 생각 안 해본 점을 끄집어내서 수술하라고 권하는 병원은 절대로 가지 마세요. 성형은 문제가 있어서 꼭 수술받아야 되는 그런 질환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받으세요. 그래서 상담할 때 변하고 싶은 느낌의 사진을 찾아서 가져오시면 훨씬 좋아요. 미의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환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의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다를 수 있거든요. 개인적인 취향도 있고요.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얼굴이나 자기만의 기준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형 상담 시에는 환자분과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만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말로는 표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본적인 성형수술 수가가 차이 나는 이유는 원장님들마다 성형수술에 대한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사마다 의료에 대한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는 수술 방법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방향성도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가가 다르게 정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쌍꺼풀, 눈매 교정, 각종 트임들 이런 수술들의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절개 쌍꺼풀이면 절개 쌍꺼풀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왜냐? 밖에서 보면 그냥 절개선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부적인 술기들도 들어가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매물과 절개를 섞은 아주 간단한 수술법인 하이브리드 방법부터 눈 뜨는 근육을 세밀하게 박리하고 조작해서 실질적인 유착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수술법까지, 그리고 몇 포인트를 고정하냐, 연조직, 근육을 어떻게 정리하냐. 사실 의사들마다 할 수 있는 술기도 다 다르고 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요. 수술 결과가 좋으려면 세부적인 술기들이 모두 들어가야 되고 더욱 신경 써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술 시간이 좀 길어져요. 그만큼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원장님의 가치관이 적용이 되죠. 만약 제가 돈을 빠르게 벌고 싶다면 수술 시간을 단축해야 되겠죠. 그러면 밖에서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면서 실제 수술은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간단한 방법은 술기 경험이 적은 원장님께서도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적은 인건비로 병원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도 있고요. 일석이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의사의 가치관만 따라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환자분의 가치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절개는 하고 싶은데 회복 기간은 짧았으면 좋겠고 비용도 아주 저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최소한으로 조작하는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절개 방법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장기 결과는 사실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가를 아주 저렴하게 낮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렴한 수가를 계속 유지하면서 높은 수준의 술기, 좋은 수술 결과, 재료의 질을 같이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경영을 하다 보면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견적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변수는 있어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다 보니까 실제 수술 방법이나 결과보다 터무니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이게 바로 마케팅의 영향이에요. 가격이 높은 곳은 곧 수요가 많다는 것이겠죠. 많은 환자분들이 그 병원에서의 수술을 원하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수요를 좋은 수술 결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마케팅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역시 무조건 100%는 아니겠지만 해당되는 병원도 꽤 있다고 봅니다. 단 마케팅으로 수요를 늘리는 병원들은 마케팅에 상당한 비용을 들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하려면 적당히 수술해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수술해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수술의 질이나 서비스의 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결과가 좋은 병원들의 환자가 몰리면 마케팅을 줄이고 수가를 높이게 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어차피 원장님 몸은 하나거든요. 일단 정리해 봅니다. 수술 내용 대비 비용이 너무 싸거나 아니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병원은 꼭 주의하세요. 그리고 너무 환자가 많은 병원도 주의 한번 해보세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원장님의 수술 결과뿐만이 아니라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수술 가치관을 상담 과정에서 잘 알아보는 것이겠죠. 성형외과 상담을 다니다 보면 견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텐데요. 비용도 사실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일생에 몇 번 안 받을 성형수술, 비용보다는 나랑 소통이 가장 잘 되고 문제없이 수술할 수 있는 실력도 있고 가치관도 올바른 의료진을 잘 판단하셔서 덤탱이 쓰지 않는 현명한 환자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닥터눈코익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